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몇 년 전에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고쳐서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됐는데, 내가 다닐 때만 해도 건물 곳곳이 낡아빠진 오래된 학교였다. 학교는 그 역사만큼은 지역 내에서 손에 꼽혔는데, 그렇다 보니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괴담이 있다. 통칭 소의 무덤이라는 이야기. 제목만 들으면 오컬트판에서 유명했던 소의 목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비교적 최근에 오컬트판을 접하게 되었는데, 우리 학교에 전해져 내려오는 소의 무덤 이야기는 익히 알려진 소의 목 이야기와 묘하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라는 것, 그 점이 일치한다고 할까. 어떤 선배는 이 괴담이 안보투쟁의 시절 학생운동과 관련된 이야기 같다고 했고, 나보다 10살이 많은 같은 학교 출신의 사촌형은 타이쇼 후기에서 쇼와 초기 시절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다. 이 괴담의 제목도 소의 무덤이라는 설과 소의 바보라는 설이 있어서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괴담이라 할 수 있다. 야, 우리 소의 무덤 전설 자세히 조사해보자. 나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A였다. 우리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고, 녀석이 그 말을 꺼낸 것은 막 하복으로 갈아입을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A는 나와 달리 우등생에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다. 녀석은 중학생 때부터 오컬트나 판타지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는데, 어느 날 A가 퇴직을 앞둔 나이 지긋한 선생님에게서 이 괴담을 들은 것이 그 시작이었다. 야, 어때?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 같이 조사해보자. 에? 굳이? 그런 A의 말에 나는 시큰둥했는데, 이 소의 무덤 혹은 소의 바보 괴담에 대한 조사는 완전히 허무맹랑한 게 아니었다. A는 도서관에서 지역신문을 뒤졌고 졸업한 동문을 찾아가기도 했으며 대학교 도서관까지 들락거렸다. 그야말로 수많은 자료를 쉴 새 없이 조사한 건데, 나도 그 조사에 몇 번 동행한 적이 있었다. 야, 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 괴담이 뭐라고? 왜? 완전 흥미롭지 않아? 괴담에 대한 A의 열정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어쩌면 녀석은 그때 이미 무언가에 홀려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찾아왔다. A는 학원에서 여름방학 특강을 들으면서도 틈틈이 향토사를 찾아보는 등 여전히 소의 무덤에 관해서 꾸준히 조사를 이어갔다. 그때 난 녀석과 다른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여름방학 직전에 같은 학원의 여자아이와 친해지게 되면서 공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학원에 신경을 쏟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8월 초순 무렵, 나와 A가 속해 있던 동아리에서 여름마다 하는 합숙 활동이 열렸다. 합숙이라고 해도 그냥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부원들끼리 교내 숙박실에서 하루 묵는 것이 전부였다. 그날 밤, 난 오랜만에 만난 A에게 그동안의 조사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다.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학생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건 확실해 보여. 근데 이 사건이랑 별개로 과거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대. 나이 많은 졸업생한테 들었는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거지. 아무래도 그 사건이 소의 무덤 괴담에 숨겨진 진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사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또 다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 그 후
관례대로 부원들이 모여서 한밤중까지 이런저런 무서운 이야기를 늘어놨는데 그때 여자 부원인 S가 코코리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오컬트를 좋아하는 A는 그 말에 찬성하며 처음 말을 꺼낸 S와 함께 10엔짜리 동전에 손가락을 올렸다. 오컬트를 좋아하는 쫄보였던 나는 다른 부원들과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실내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뭔가 축축하고 끈적거리는 게 마치 점도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무겁게 변하기 시작했다. 영감이 없는 나조차도 이건 좀 위험한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 순간 코코리상을 하던 S와 A의 손가락 밑에 있던 그 10엔짜리 동전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두 사람 주변을 둘러싼 나와 다른 부원들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는데 S와 A의 안색은 파랗게 질리다 못해 창백할 지경이 되었다. 동전은 제멋대로 움직이며 멈추지 않았고 방 한구석에 웬 사람 형체가 서 있는 것 같았지만 몸이 벌벌 떨리고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그쪽을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숨막히는 공기 속에 다른 여자 부원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야,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전 부장이자 작년 졸업생인 B 선배가 갑자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선배는 S와 A의 뺨을 때리더니 동전을 낚아채서 모기장을 열고 밖으로 힘껏 던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구려상을 할 때 쓴 종이를 낚아채서 합숙소 밖으로 나가버렸다. 알고 보니 B 선배는 영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 자는 도중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고 속이 메스꺼워서 눈이 떠져다는 것이다. 아무리 영감이 강하다 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선배, 그 종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구겨서 변기물에 내렸어. 니들 장난이라도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 다들 얌전히 자라. A는 여전히 멍한 얼굴을 하고 어물어물 일어나서 남자 숙소로 향했는데 그때 B 선배가 A를 향해 이런 말을 했다. 에이, 너 말이야. 내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적당히 해둬라. 하지만 A는 아무 대답 없이 밖으로 나갔다. 결국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날이 밝았고 우리는 해산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2주가 지나서 여름방학이 절반 정도 남겨둔 그날 밤 A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소의 무덤 사건 말인데. 야, 너 그거 아직도 조사하고 있어? B 선배가 적당히 하라고 말했잖아. 거의 알 것 같아. 뭐?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알게 된 여자한테만 저주가 걸린단 말이 있다고 하더라. 여자한테만? 그러니까 우린 괜찮을 거야. 내일 학교 운동 시절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모레 동아리 활동 때 내가 조사한 걸 다 들려줄 테니까 기대해라. 그렇게 전화가 끊겼는데 동아리 활동 날 A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그날 밤 A네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몇 번을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 후로 A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은 채 방학이 끝나갈 무렵 나는 A의 집으로 향했다. 계세요? 저 A 친구예요. 아무도 안 계세요? A네 집은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고 초인종을 몇 번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현관 신문꽂이에 빼곡하게 꽂혀있는 신문을 보니 막연한 불안감만 점점 더 커져갔다. 그리고 그의 여름방학도 막을 내렸다.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놀랍게도 A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1학년이었던 A의 여동생은 우리와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1학년 후배에게 물어보니 그 여동생 또한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여자 후배에게서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다. A의 여동생이 여름방학 때 갑자기 자기 방에서 칼로 목을 그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매우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친구들 중 그 누구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학교에는 집안 사정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그대로 처리되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선생님은 전학의 이유를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도 A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나는 A에게서 소의 무덤 사건의 진상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는 가장 무서운 괴담이란 부분이 소의 목 이야기와 묘한 공통점이긴 한데 아직도 신경이 쓰이는 건 A가 그 괴담을 조사한 내용의 노트를 2권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혹시 그 조사 기록을 A의 여동생이 읽었던 건 아닐까? 그녀는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나중에 B 선배와 A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그날 밤 코골이상을 하기 전부터 뭔가 안 좋은 기운이 A의 몸을 감싸고 있었어. 그림자가 진한 것이 어떤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혼을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난 그게 너무 신경 쓰였어. 그건 아마도 원념이 아니었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A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 녀석 대체 어떻게 된 거야? A군, 아직 네가 그 조사 기록 노트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빨리 불태워버리기를 바랄 뿐이야.